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삼성전자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좀 조정이 나왔어요. 뭐 큰 조정은 아닌데 어쨌든 음봉이 나왔습니다. 고가가 2.1% 정도 됐었는데 조정이 나왔다.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었죠. 미국 시장에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 주주이기도 하지만 시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게 바로 우리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 개인들이 3조를 쓸어 담았다. 사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죠. 자, 연일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외국인들은 매도가 나오고, 자, 연기금, 자, 투시는 연일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강하게 쳐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것 같고, 자, 요런 내용이 오늘 미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 차트가 분봉이에요. 나스닥 15분봉인데, 자, 우리나라 장이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질질질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요 내용들도 좀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거부터 알아둘 거고, 자,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발표, 자, 컨퍼런스 콜이죠. I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홍보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1월 8일에는 잠정치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대략 요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DS 사업부 혹은 이제 DX 사업부에서 각각 매출이 얼마큼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 내용이 없죠. 그런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이 요날 펼쳐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요 날이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 자, 26년 1분기에 대한 예상도 나오는 날이다 보니까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요 일정에 맞춰서 다시 한번 좀 삼성전자가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이 되는데, 자, 오늘은 좀 방금 앞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쁘시니까 바로 시작해 볼 거고요. 자,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좋아요, 구독이 많이 눌려야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자, 댓글창, 요거는 늘 외치죠. 매도금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매도금지 하시는 분은 없겠죠. 자, 매도금지. 자,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매도금지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장, 사실 이제 원전주가 좀 좋았어요. 원전, 현대건설이죠. 현대건설이 이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를 좀 보여줬고요. 두산에너빌리티로 이제 같이 좀 따라가주는 흐름, 자, 후속주의 느낌이었고, 나머지 이제 로봇주들이 오늘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어요. 자, 로봇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양산이 되는 과정에서 이 감속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게 거의 1년마다 교체를 해줘야 된다라는 요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로봇 중에서도 이런 감속기 관련 종목들이 좋았다. 다만 우리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분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의 초반부터 그냥 흘러내렸어요. 자, 일단은 시작은 좋았죠. 이거 금요일장이 미장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이게 이제 샌디스크,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갭 상승은 모두가 예상이 됐어요. 하지만 갑자기 나스닥 차트 흐름입니다. 분봉이고요. 15분봉 흐름인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기준이에요. 자, 10시가 이분 라인이죠, 요 라인. 우리나라 장이 이제 8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8시부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방 압력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미국의 나스닥은 이제 마이너스 상태이고, 본장이 시작되면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로 좀 추측이 되고, 자, 내용은 이거예요. 자, 연준 의장, 자, 파월 의장이죠. 미국의 이제 금리, 기준금리를 좌지우지해주는 이제 연준의 의장, 이제 파월이 정치적 협박이 나왔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내용은 요거죠. 자, 연준 건물이요. 2002년부터 워싱턴 DC에 있는 이제 본청 건물이 소위 말해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리노베이션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당초 예산보다 초과가 됐다. 7억 달러가 초과돼서 토탈 3조 7천억 가량이 투입이 됐다.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일단은 7억 달러가 이제 초과됐다라는 거는 예상보다 50% 이상 초과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결국은 트럼프가 좀 압박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트럼프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좀 강하게 요구했어요, 늘. 자, 파월 의장 뭐 사임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약간 요런 오복 수사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요 리스크로 인해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자, 삼성전자 역시도 이 나스닥의 흐름을 좀 따라갔다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플러스 기계적으로 3분기죠. 4분기. 4분기 잠정치가 발표가 되면서 외국인들의 이제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거라는 부분은 제가 이미 2, 3일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들의 연속된 수급 이탈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들은 삼성전자 매출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럼 지금부터 더 가겠네? 라고 판단이 되면서 지금 연속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죠.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 투신이 가장 중요한데 이들 역시도 수급이 이탈이 있고 자, 외국인도 수급이 이탈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죠.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일단 제가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이제 IR 요 발표가 있는 이 기점을 해서 아마 다시 한번 좀 수급의 흐름이 바뀔 것 같은데 일단은 기관들과 외국인이 이탈이 되고 있다. 그로 인해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딱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특성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보시게 되면 어때요? 뭔가 계속해서 뚫으러 갈 것 같죠? 여기까지만 보시게 되면. 근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 며칠이죠? 11월 4일입니다. 자, 요 구간이죠. 정확하게 요 구간에서는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조정이 나오죠. 자, 여기도 봐볼까요? 여기도 딱 개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왔을 것 같은 흐름이죠. 자, 그쵸? 딱 요 라인. 정확하게 개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또 여기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그러니까 또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또 개인들의 매도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수급의 이제 반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요. 이때는 어쨌든 조정이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켜보세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된 매수가 들어온다. 그때 추격 매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지금 수급의 흐름상 누가 봐도 개인들의 수급이 강하고 이제 외국인과 연기금, 투신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라고 좀 수급적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코스피 차트예요. 자, 코스피 차트가 정말 무섭게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 줬어요. 근데 제가 이 지수의 흐름을 볼 때 계속해서 이 RSI 지표를 좀 강조드렸어요. 코스피 지수의 차트에서 제가 유일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 게 이제 RSI 보조 지표인데 지수에서만 사용을 해요. 이렇게 과매수 구간 이렇게 색깔이 들어오게 되면은 과열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과열된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과열된 구간이 오게 되면 제가 뭐라 그랬죠? 자, 노이즈가 생길 거다. 자,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노이즈가 나올지는 몰라요. 하지만 항상 노이즈가 나오면서 이런 과열된 구간을 조정을 시켜준다. 자, 이런 구간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주가든 이제 지수든요. 방향성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과열이 되면은 이런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흐름상 이 파월 의장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면서 미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우리 삼성전자의 흐름, 분봉상이 나스닥의 흐름을 추종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죠? 다만 일정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 요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월 29일. 자,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구체적인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드러날 거예요. 당연히 이제 뭐 DS 사업부의 매출, 당연히 이제 반도체 사업부 중에서는 디램에 대한 수요 때문에 일단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망치까지 나오는 장소다 보니까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죠. 자, 26년에 자, 1분기 매출 과연 예상치가 얼마나 나올지 요거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좀 요런 흐름으로 좀 갔다가 29일 IR을 발표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케줄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잠정치가 발표를 하는 순간 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단은 차익 물량이 나온다. 기계적인 매도가 나온다라는 걸 미리 제가 요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고 자, 29일 날 IR이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의 여지는 이 29일 기점으로 방향이 다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일단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본적으로 삼성전자가 강한 이유는 다 아시죠? 요거예요. 서버용 디램 가격을 70% 올린다라는 내용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자,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구글, 뭐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자, 이런 기업들에게 4분기보다 최대 70% 높게 이제 디램의 가격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단순 계산했을 때 어때요? 그냥 매출이 70% 증가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 얼마나 올랐죠? 자, 이거는 1월 5일 날 나온 기사니까요.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아마 11만 원, 10만 원 구간에서 한 14만 원까지 갔으니까 대략 한 30%에서 한 40% 요 사이에 올랐는데 디램의 가격은요 70% 인상을 한다라고 해요.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요만큼 증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 분기만 적용되느냐? 아니죠.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요. 예,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기간 동안의 디램의 매출보다 어쨌든 70% 이상의 매출이 증가한다. 자, 수요도 증가하는데 가격도 증가해서 매출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 디램이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부분이죠. 자, 이건 또 오늘 나온 기사예요. 자, 삼성전자 HBM 독자 상표권 출원. 일단 삼성전자가 메인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HBM4죠. 아직까지는 이제 하이닉스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1위. 거의 60%에 가깝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뭐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뭐 맨날 뉴스에도 나오고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주신 분들은 아마 지겹게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자, 발열과 전력 효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 일시 기반의 디램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자,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은 이제 1B 공정이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1C 공정.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온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죠. 하지만 단점, 수율이 안 좋다. 수율이 안 좋다라는 거는 제조자 입장에서는 손실률이 이제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100개를 만들었을 때 뭐 70개만 양품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제 단순하게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자, 1B 공정은 이제 9세대 공정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죠. 그래서 뭐 100개를 만들었을 때 1B 공정으로 진행을 하면 90%는 뭐 정상 제품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삼성전자가 수율이 안 좋아도 요거를 이제 고집하는 이유는 후발주자예요. 후발주자다 보니까 당연히 속도적인 부분이든 가격적인 측면이든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자, 엔비디아 측에서는 매력이 있겠죠. 어차피 안정적인 SK가 있는데 굳이 삼성전자의 제품을 쓸 이유는 없다.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속도가 빠르다 혹은 가격이 저렴하다 이러면 메리트가 올라가죠. 이러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좀 베이스 다이,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베이스 다이라는 부분을 하이닉스는요 어떻게 하죠? TSMC 여기에 이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어요. 이제 파운드리를 이쪽에 맡긴 거예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TSMC가 지금 조금이라도 단가를 올리게 되면 하이닉스의 베이스 다이 공정의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납품 단가가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최초에는 이제 설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지언정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더 유리하죠. 가격에 대한 변동을 하이닉스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죠. 자, 이런 이점들. 삼성전자가 그래서 HBM4에 대한 점유율이 결국 하이닉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일단은 있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디램, 반도체 앞으로 계속 좋아요. 26년, 27년까지 길게는 28년까지도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슈퍼 사이클이죠. 자, 반도체 사이클이 이제 왔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요 슈퍼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의 사이클이 끝났을 경우 항상 주가가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사이클이 왔다라고 좀 얘기를 했었지만 사이클이 끝나니까 여지없이 조정.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뭐 계속해서 간다라면은 상관없지만 영원한 사이클은 없죠. 결국 올라가다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올 텐데, 자, 이런 조정 구간을 어느 정도 축소를 시켜주려면 꾸준한 먹거리, 캐시카우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이 파운드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AMD도 이제 수주를 추가적으로 했다라고 하고, 퀄컴도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샘플을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본계약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IR 때 아마 이 파운드리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걸로 좀 추측이 되죠. 과연 이번에 흑자로 돌아섰을지, 일단은 작년 분기, 이제 3분기죠. 25년 3분기까지는 적자였어요. 하지만 이게 흑자로 돌아서는 시점부터는 삼성전자의 이제 미래 먹거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TSMC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60%에 이제 육박을 하죠. 자, 1등이에요. 2등 삼성전자 맞죠? 하지만 1등과 2등의 격차가 너무 커요. 삼성전자는 높게 쳐줘야 10%, 낮게 쳐주면 7% 보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캐시카우가 될 수밖에 없느냐? TSMC의 저번 분기 이제 영업이익이 대략 한 20조거든요. 삼성전자도 이제 20조 클럽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중요한 거 매출이 40조예요.
매출이 40조인데 영업이익이 20조. 영업이익률이 미쳤죠. 50%에 육박을 합니다. 사실 요거 정확하게는 22조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사실 50%가 더 되죠. 근데 이거를 삼성전자가 TSMC의 점유율을 조금만 가져와도 앞으로 미래 먹거리 시카오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요게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번 IR 때 만약에 저는 이제 높은 확률로 이제 아직까지는 적자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상치 못하게 흑자가 나왔다. 이거 진짜 대박이죠. 목표 주가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도 우리가 추적 관찰을 하면서 과연 삼성전자 이 파운드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요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영상을 통해 계속해서 꾸준하게 추적 관찰 해드릴 거니까 뭐 바빠서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꾸준하게 봐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예, 구독이 필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이제 흐름이 좋다 보니까 추가적인 내용이 있다면 제가 계속해서 이제 안내는 해 드릴 건데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재미난 종목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종목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었고 예상 수익률이 한 500% 정도 나오더라고요. 뭐 제가 근데 아무 이유 없이 500%갈 것 같아요. 이건 아니죠. 자,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진짜 괜찮다라고 판단되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은 한번 매수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시장 상황이에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요. 무상증자를 쏜다. 그렇죠? 자, 요거는 네이버에서 무상증자를 한번 검색하시게 되면요. 자, 줄줄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들이 나와요. 뭐 저스템, 뭐 이지케어텍, 대한제강 또 있어요. 자, 유일에너테크, 뷰티스킨. 그만큼 시장에서 무상증자가 이제 활발하다는 뜻인데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는 주주환원 정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공시만 나와도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는 게 기본인데 종목이 많아진다.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진다. 요거 테마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가 나쁜 게 아니라 시장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이 테마를 이용한다라면 어때요? 10% 먹을 거요. 100%도 먹을 수가 있는 게 바로 테마주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제가 테마주 1등 종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HLB 바이오스텍. 과거 사명이 이제 노터스였습니다. 노터스였을 시절에 얘가 무상증자 대장주 1등주였기 때문에 저점 대비 무려 1300% 갔습니다. 오로지 무상증자로, 무상증자 하나로 1000%가 넘는 상승.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재료로 인식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도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진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 관련 종목도 한번 알아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무 종목이나 무상증자 하지 않죠.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무상증자를 합니다.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 이 무상증자가 가능하다.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표 대기업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은요 대략 한 2000% 정도 되네요. 사실 높지 않아요. 다른 대기업 요즘 핫한 현대차. 자, 현대차의 유보율은요 한 7200%.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높아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종목에 비하면 현대차도 유보율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종목의 유보율은요 몇 프로죠? 75,000%. 아까 현대차가 대략 한 7200%였어요. 근데 현대차보다 무려 13배.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죠. 정말 미친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얘는 75,000이에요. 75,000. 자, 요거 기업에서 마음 먹으면 30대1의 무상증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요 2,000% 이상 가죠. 제가 지금 시점에서 30대1이 예상되니까 2,000% 갈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죠.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500%만 돼도 5대1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75,0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충분히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5대1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이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납득이 좀 되시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무상증자했던 종목, 이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진행하고 330%. 온코니 테라피틱스라는 종목도 무상증자를 했죠. 자, 이 종목, 얘는 무상증자 3대1밖에 안 했어요. 3대1하고 300% 왔습니다. 자, 무상증자 대장주라고 말씀드렸던 요 HLB 바이오스텍. 자, 이 종목은 많이 했어요. 8대1 진행하고 1300%.
제가 준비한 종목도요, 이거 이상도 가능합니다. 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당장 1000% 이상입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하지만 5대1이 예상되니 충분히 500%는 가능하다. 나쁘지 않죠? 충분히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삼성전자 일단은 매도해 보시고 요거 진입하시죠. 이럴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 앞으로 좋고 계속 좋습니다. 물론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되면 제가 당연히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건데, 자, 그렇다고 우리가 이 종목 예상 수익률이 500%면 그래도 우리가 소액은 한번 베팅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손절은 짧고 수익률은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손익비가 좋죠. 손익비. 충분히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 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소액이라 하면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도 진짜로 이렇게 진행되면 얼마가 가능하죠? 3천만 원. 자, 요거 진짜 수익 나시면요,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로 갈아타셔도 좋고요. 삼성전자 추가 매수하셔도 좋죠. 자, 이런 포트 구성을 강력 추천드리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기간적인 측면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1년? 에이, 너무 길어요. 6개월? 이것도 길어요. 이 정도 기간이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죠.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단기간에 급등을 합니다. 한번 발동이 되면 상한가, 점상을 3번, 추가로 상한가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는 뭐가 있죠? 시장 상황입니다. 자,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실제로 이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자, 네이버에서 검색만 하셔도 이런 종목들이 지금 현재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무상증자의 장세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기 때문에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는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요 구간에서 진입해서 요거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6년 대박으로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만큼, 자, 무리하시면 안 돼요. 고액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액은 강력 추천드립니다.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삼성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죠.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뭐 선택적인 부분이라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갑니다. 자, 점상으로 가기 때문에 애초에 진입이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진입이 되나요? 자, 이 구간이 5연상 자리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그런데 신기한 건 여기서는 진입을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공부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1월 12일이에요. 뭐 늦은 저녁이다 보니까 오늘 진입은 어렵죠. 하지만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지금 문자 남겨주세요. 010-2809-2562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이 이제 13일입니다. 내일이죠. 수요일장에는 제가 수요일이 아니죠. 화요일이죠. 화요일 정규장. 제가 오전에는 이제 개인 매매를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오전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늦어도 오후장. 자, 오후장에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려볼 테니까 받아보신 분들은요, 꼭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해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번호 누르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요 파란색 링크가 나와요. 이상한 링크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좋고요. 대신 요거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해요. 이 창에 이미 상단에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삼성이라고.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두 글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돌아오는 화요일 오후장에는 제가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의 야간장이 안 좋았죠. 나스닥 야간장이 이렇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요거죠. 파월의장에 이제 수사가 들어간다라고 해요. 근데 내용은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해주니까 약간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수사를 하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의지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원하는구나. 일단은 작년 12월이죠. 12월에 연준에서 나왔던 예상치, 자, 26년에는 금리 인하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예요. 그래도 한 5-6번 해야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실제로 이런 걸 원하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의 의지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라면, 자, 연준 의장이 5월 달이 임기가 만기예요. 다음 의장이 이제 트럼프의 최측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의장이 된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활기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좀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의 조정은 요게 있었고요. 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1월 29일 날 컨퍼런스 콜이 있기 때문에 요 날에 우리 삼성전자 관련된 기사들이 무수히 쏟아질 겁니다. 뭐 디램이 어떻고, 뭐 HBM은 어떻고, SSD는 어떻고, 1분기 매출은 앞으로 얼마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파운드리는 현재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런 기사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조정 나와도 괜찮아요. 결국에는 1분기 매출, 자 26년 1분기 매출도 훨씬 더 잘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주가의 방향은 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우리 영상을 보고 있으신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댓글창에는요 매도 금지라고 적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매도 금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꾹꾹 눌러주시고 댓글창에는 매도 금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